제가 한 50분 정도 빠르게 그 PPT를 이용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PPT는 약 70쪽 정도로 돼 있는데요. 제가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자료가 사전에 한 10여일 전부터 배포가 됐기 때문에 아마 대략 한번 이렇게 보셨을 거고 대부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라 크게 어려움은 없으리라 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도시지리학의 본질 측면에서 본 한국도시지리학연구의 성과와 과제, 이렇게 다소 뭐라 그러나요?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과분한 얘기를 주제로 삼았는데요. 한번 나름대로 자료를 중심으로 해보겠습니다. 목차는 서론 빼고 두 번째 장이 도시지리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고, 세 번째 장이 그 도시지리학의 본질 측면에서 본 연구의 과제, 성과와 과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오늘 얘기의 핵심이고, 세 번째가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요약이 되겠습니다. 부록이 7개 꼭지가 있는데요. 이것이 약 70여 쪽이 되는데 이 부분은 오늘 전혀 시황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나시면 한번 쭉 그냥 둘러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대개 다 기존에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이 자료를 이제 정리하면서 유심히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59년에 그 추성구 교수님이라는 분이 1959년에 과거에 이제 서울 물리대 지리학과, 현재 서울대 사회대 지리학과에서 광주의 도시지리학적 연구라는 그 석사학위 논문을 이제 뭐라 그러나요? 제출을 하고 석사학위를 받는 그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서너 달 전에 이 논문을 이제 원본을 PDF로 된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이 논문을 확인을 하면 이게 가리방 일본말로 한자말로 등사를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수십 쪽에 불과하고 이제 논문이라고 지금 보면 이제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현재 그 수준에서 보면 내용이 이제 그런데요. 하여튼 이 논문이 이제 최초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발표해서 59년 또는 뭐 60년대 이래로 한국도시지리학 연구 성과 과제를 본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약 60여 년 동안 그 학술지 논문, 학위 논문, 도시지리학과 관련된 전문서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고, 결국 이제 현재 관점에서 보면 6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특히 그 논문, 학위 논문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볼 때 그 주제 내용, 배경 이론, 방법론 이런 것들이 이제 원체 결과적으로 방대하게 이제 제시가 돼 있고, 그래서 조금 요쯤에 한번 60여 년 정도가 된 이쯤에 한번 정리를 한번 개략적으로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금년 그 겨울 한 6개월 전에 이제 회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 도시지리학의 본질이 무엇일까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그래서 도시지리학의 핵심적인 연구 영역이 뭘까 이런 것을 한번 이제 자료를 통해서 이제 정리를 확인을 하니까 오늘 참석해 계신 최재형 교수님, 김수기 교수님 등이 중심이 돼서 그동안에 이와 관련된 얘기들을 서너 개 그 논문에서 상세하게 정리해 놓은 것을 제가 이번 기회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리학의 본질 측면에서 그동안 60여 년 동안 한국의 도시지리학자들이 발표한 것들 또는 집필한 저술한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볼, 정리를 한번 요약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고요. 그래서 이제 도시지리학의 본질이 뭐냐에 관한 얘기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도시지리학의 연구 영역이 뭐냐, 도시지리학의 이제 주된 핵심적인 연구 영역이 뭐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 최재형 교수님께서 특히 김 교수님하고 많이 그동안에 요 두 분의 이 외국인 연구자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 놓은 것을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편의 도시지리와 관련된 뭐 연구 동향, 이론 등과 관련된 자료들을 쭉 확인을 하니까 도시지리학의 주된 연구 영역, 연구 주제, 연구 분야가 도시 일반, 도시 구조, 도시 체계, 도시지리 응용, 도시지지 뭐
자구의 표현은 글자 표현은 조금씩 한두 자씩 다릅니다만 이렇게 5가지로 압축이 되고 이 중에서 여기 다 생략하고 핵심적인 5가지 중에서 도시지리학의 주된 핵심 주제는 도시 구조, 도시 내부 구조와 도시 체계다. 이렇게 이제 그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곳곳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도시 일반이라든지 응용이라든지 뭐 도시 지지 표현이 좀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을 텐데 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보니까 자료에서. 그래서 이런 도시 일반, 도시 지리 응용, 도시 지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또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도시구조, 도시체계가 도시지리학의 주된 연구 영역, 연구 주제다. 그래서 도시지리학의 핵심적 연구 영역이 도시구조, 도시체계 이렇게 2가지로 압축된다고 하면 도시지리학의 본질은 도시구조 및 도시체계 연구다. 이렇게 굉장히 압축해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굉장히 거시적으로 광의로 얘기를 하면 도시지리학의 본질은 위에서 말씀드린 도시 일반, 도시구조, 도시체계, 응용, 도시지지 5가지가 되겠죠. 근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도시구조, 도시체계와 나머지 일반, 응용, 지지는 범주가 또 다르고 뭐 도시구조, 도시체계가 또 범주가 어떤 본질이 다르고 이 5개가 또 아주 미시적으로는 본질이 다 다른 거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요컨대 압축해서 얘기하면 도시구조, 도시체계가 도시지리학의 주된 연구 영역이고 그래서 도시지리학의 본질이 도시구조와 도시체계 연구다. 이렇게 이제 압축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리학의 본질 연구 영역이 도시구조, 도시체계라는 것은 뭐 저나 앞에 이 연구를 많이 하신 최재형 교수님 등이 또는 남 교수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60년대 베리부터 얘기해서 7, 80년대 국내 지리학자들이 쭉 얘기를 하는 거고 최근까지 거의 정론으로 돼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국 도시지리학에서 도시구조, 도시체계 연구 성과를 개략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시구조 연구의 성과를 이제 개략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이 도시구조 연구, 도시구조론 연구 분야의 분류를 제가 대강이라도 좀 어떻게 해야 또는 다른 분들이 도시구조 연구 분야들이 이런 뭐 10수가지가 또는 서너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을 제가 가져다가 써서 적용해서 60년 동안 이루어진 도시구조와 관련된 연구 성과들을 분류를 하든 해야 되는데 일단 도시구조 연구 분야 분류를 해놓은 것을 쭉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했는데 그중에 이제 권영우 교수님, 남 교수님, 최재형 교수님 등이 그 도시구조 연구 분야 분류를 뭐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만 관련 연구에서 꽤 많이 직접적으로 정교하게 해놓은 것들이 제가 보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 교수님이 이제 도시의 이해라는 저술을 통해서 이런 정도의 얘기들을 그 도시의 이해라는 저서가 5판까지 진행되면서 지난 한 10수년 동안 이런 그 주제로 도시의 이해 안에서 도시지리 부분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연구 분야를. 남영 교수님이 이제 도시구조론 그 초판, 개정판을 10수년 그 고쳐가면서 그 얘기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대별로 어떻게 시대별로 그 도시 구조론의 전개 과정을 얘기하고 그 각 시대 안에서 등장했던 핵심적인 뭐 개념이나 소주제들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자세하게 또는 뭐 이렇게 넓은 범위로 도시지리학의 연구 분야, 연구 주제들, 연구 영역을 이제 제시하고 있고 최 교수님이 이렇게 이제 최근의 자료에서도 또 최근에 2020년에 도시지리학 개론 앞에 제1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시지리, 도시구조 부분은 이렇게 이제 그 그림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세 분의 도시구조 연구 분야를 이렇게 그 소개해서 봤는데 그것들을 어느 하나를 갖다 쓰기에는 이 분류의 내역이 너무 수가 적거나
또는 너무 많거나 인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세 분 것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구조의 그 주된 연구 분야, 세부 연구 분야를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면 되겠다.' 해서 나름대로 그냥 그 60년 동안 발표된 자료들을 대략 보니까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한 20여 개 분야로. 그래서 도시 내부 구조부터 시작해서 등질 기능 결정 지역에서 마지막에 인제 여기 뭡니까? 뭐 최근에 연구되는 여기 축소 인구 감소 도시 그 중간에 뭐 정보 창조 세계 도시 이런 것들을 해서 포함해서 한 20여 개로 도시 구조의 연구 분야, 연구 영역을 정리를 했고 이 21 가지를 기준으로 그동안에 이루어진 그 논문, 학위 논문 또는 일반 단행본의 내용들을 이것을 가지고 21 가지를 가지고 분류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견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21 가지 정도의 도시구조 세부 연구 영역, 연구 주제 분류가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뭐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문, 단행본의 해당 내용, 보고서의 해당 내용의 이런 제목, 목차, 요약, 주요 등을 보고 피상적으로 연구 동향을 파악했기 때문에 굉장히 하자가 많을 수 있고 얘기하는 것에 주관적인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도시구조의 세부적인 연구 분야 21개 항목을 가지고 그동안에 등장했던 일반 논문, 학위 논문, 또 연구 저서에 등등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오늘 얘기할 때는 일반 학술지 논문과 학위 논문과 단행본만 가지고 일반 저서에 있는 해당 세부 주자 내용은 빼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의 내용은 부록에는 다 서지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도시 지역 구조 뭐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만 공간 구조, 재구조와 이런 세부 분야에서 이제 연구 성과들이 주된 것들이 7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김정강 선생님부터 백영기 교수님까지 이렇게 쭉 있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꽤 많이 있는데요. 다 정리하려면 뭐 수천 쪽이 되기 때문에 이 이름하고 연구 연도만 적는데도 제가 정리한 것이 약 70여 쪽이 소지가 되기 때문에 뭐 부득이하게 상당한 부분들은 다 생략을 했는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록에 서지 정리한 게 70여 쪽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주된 연구 성과로 그동안에 이제 제가 보기에 많이 인용되는 도시 내부 구조, 지역 구조, 굉장히 이제 원론적인 도시 구조론에서도 이것에 이제 주경식 선생님의 연구, 이기석 선생님의 연구, 손정열 선생님, 손승호 선생님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 이외에도 이 위에 있는 것들이 다 주요 연구 성과가 되겠습니다만 그중에 제가 보기에 이제 많이 인용되고 많이 보는 그것들을 몇 개만 이 중에서 발췌해서 선정해서 제목만 보여드리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등질 지역, 기능 지역 결정 뭐 이것들을 또 따로 뛸 수도 있습니다만 뭐 너무 분야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나름대로 묶었고 요런 주제가 이제 요런 분들에 의해서 많이 이제 연구가 됐고요. 요런 것들 중에서 이제 주요한 것들을 보면 요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남영희 교수님께서 뭐 아시는 것처럼 많이 등질 기능 결절제 연구를 하셨고 이제 손 교수님이 이제 이어서 많이 최근까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 형태 연구는 뭐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경식 교수님 연구가 있고 토지형 연구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도심 CBD 연구도 기존에는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만 현재는 거의 뭐 중단돼 있고 다른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연구들 이기석 선생님, 주경식 선생님 이런 연구들이 있고요. 뭐 나머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잘 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연구인데요. 중심상가, 상업지역 연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주요 연구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집가 분포, 집가 변화, 집가 형성 이런 것들도 이분들에 의해서 연구가 됐고 이런 연구들이 이제 주요 연구로 식별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에 것들과 달리 뭐 다 이미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도시 구조론의 20여 개 세부 하위 분야들 가운데
가장 많이 그 확인할 수 있었던 연구 성과가 많은 것으로 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주거지 분야 연구입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이렇게 주거지 분화, 주택시장, 주거이동 이렇게 썼습니다만 소 타이틀을 이렇게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1년에 아시는 것처럼 피츠라는 분이 이제 이렇게 해놓은 것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성호 선생님까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 분야에서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성과를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연구 성과가 이제 75년에 이제 이기석 교수님 본격적인 연구 시작부터 20년대, 10년대 중반까지 손승호 선생님까지 이렇게 쭉 연구가 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분야 연구가 이제 도시지 구조론에서 굉장히 많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도시권, 뭐 거대 도시권 요 부분에서 이런 연구들이 이제 확인되고요. 주요 연구 성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교회화 연구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교회화 연구의 이제 매우 진전된 상태로 이제 제가 확인을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수적으로는 많지 않습니다만 2000년대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가 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20여 개 하위 분야 중에서 이 도시 주거와 관련된 연구 다음으로 이제 수적으로 많이 연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 이 도시 재생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연구입니다. 이거 하나하나는 이 도시 재생 활성화, 젠트리피케이션은 뭐 또 미시적으로는 서로 다른 겁니다만 그냥 나름대로 부득이하게 이렇게 묶어서 연구들을 확 식별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많이 인용되는 것들을 리스트 등등해서 보니까 이런 논문들이 이제 많이 인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시 산업, 도시 기능 연구 성과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정보 도시와 관련돼서 이제 최근에 90년대부터 연구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최근까지 90년대부터 주요 연구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창조 도시 연구도 아까 정보 도시는 90년대부터 논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걸 확인했습니다만 정보 도시, 창조 도시는 2000년대 들어와서 소논문이 이현 선생님에 의해서 나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런 논문들이 이현, 곽수정, 최병두 선생님 논문들이 리스 이런 데서 많이 인용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교통, 교통망 이런 연구들이 있고요. 인구와 관련된 연구들이 이렇게 70년대부터 쭉 2010년대 최재원 교수님까지 쭉 있는 걸 확인을 했고 이런 연구들이 이제 많이 인용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201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아시는 것처럼 축소 도시, 뭐 인구 감소 도시 조금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도 발표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최재원 교수님께서 그런 연구들이 이제 아주 최근에 뭐 수년 전부터 연구가 되는 것을 제가 이번에 저도 처음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21개 도시구조론의 하위 분야 가운데 이제 주된 부분은 다 앞에서 이제 지나가면서 본 거고요. 이제 기타 도시구조론, 뭐 도시구조론도 아닙니다만 일반적인 이론 방법론, 도시구조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부 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단행본 형태로 이렇게 이제 몇 가지가 우리가 다 이미 보는 것으로 이렇게 있는 걸 확인했고 연구 동향과 관련된 자료들도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80년대부터 최근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남 교수님 2018년 자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는 것으로 요건 그 논문이 아니고 이제 학회 그 기조 강연하신 건데도 많이 보는 것을 제가 리스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기타 그 도시 구조론과 관련된 뭐 반드시 도시 구조론은 아닙니다만 뭐 거의 도시 구조론과 관련된 일반적인 얘기라든가 수도권과 관련된 또는 일반 지방의 한두 개 도시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이렇게 자료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 도시 구조와 관련된 연구 성과들을 쭉 보니까 이렇게 매우 활발한 연구 분야, 제 주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었고 최근에 새로이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뭐 정체 상태는 아니지만
조금 좀 보통 정도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많이 정체된 거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라프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 등질기능 결절 지역, 주거지 연구, 그다음에 젠트리피케이션 연구, 요 세 분야가 수적으로 제가 보기에 정리를 해보니까 논문 수가 또는 학위 논문 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번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것으로 수적으로 많지 않지만 또는 시기적으로 최근에 연구되는 것들이 도시 스프롤, 정보도시, 창조도시, 축소, 인구 감소 도시 이런 분야로 확인을 이제 기계적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가 그냥 뭐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뭐 그냥 간헐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일반적 연구 동향 기타를 빼고 이런 방법 빼버리면 도시 지역 구조 첫 번째 봤던 도시 산업 기능 이런 두 가지가 이제 그냥 활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닌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상태였고, 연구가 거의 중단됐거나 수적으로 거의 뭐 적거나 최근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제 토지 이용, 도심 연구, 중심상가 상업지역 연구, 집가 연구, 대도시권 연구, 교회와 교통, 인구 이런 연구는 뭐 원론적인 연구이긴 합니다만 뭐 더 이상 연구를 할 수 없는 건지 또는 다른 부분에 쓸려 들어갔는지 연구가 이게 숫자상으로 많지 않고 한참 전에 90년대 후반에 또 2000년대 초반에 끊어진 그런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도시구조의 연구 성과는 되게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 도시체계 연구 분야에 관해서 성과를 앞에서 말씀드린 식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나름대로 도시체계 연구 성과를 말씀을 드리려면 앞에 도시구조의 경우처럼 도시체계 연구 분야, 하위 분야를 뭐 몇 가지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 몇 분이 도시체계 연구 분야를 뭐 직접이든 간접이든 해놓은 것을 보니까 최재형 교수님, 성준영 교수님, 권영훈 교수님, 이렇게 연구한 것이 이제 주로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요 분들이 요 세 분이 얘기한 것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니까 제 교수님이 이런 식으로 거의 갖다 이제 그대로 요약한 겁니다. 제 교수님이 도시체계와 관련된 하위 분야를 구성요소, 도시의 구성요소, 연계, 뭐 상호작용, 성장 발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대개. 그다음에 성주영 교수님이 그 한국의 도시 체계라는 한국의 도시 시스템이라는 그 박사학위 논문 책에서 도시 체계의 하위 분야들을 뭐 앞에 최 교수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만 도시 시스템의 구성 요소, 연결 관계, 형성 발전, 응용 이렇게 네 분야로 크게 연구를 하고 하위에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권영훈 선생님이 이렇게 짧게 분류를 하고 계시고 하위 분야를 도시체계, 최 교수님이 또 이렇게 분류를 하고 계시고 속성, 연계, 성장 이렇게 하고 계시고 또 최 교수님이 도시지리학 개론 2020년 엊그제 나온 책에서 1장에서 도시체계 분류를 이렇게 또 짧게 압축적으로 도시와 세계도시, 광역체계, 국가도시체계, 일상생활권 이렇게 6가지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어느 하나를 갖다 쓰기가 또 쉽지가 않아서 나름대로 앞에 그 서너 분의 최재형 교수님, 권영훈 교수님 등이 얘기한 것을 갖다가 합집합을 해서 종합을 하니까 일단 도시체계 구성 요소 분야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도시 간 연결 관계, 도시체계 성장 발달, 도시체계 응용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위 분야들을 앞에 그 최 교수님, 권 교수님이 얘기한 것을 가져다가 예를 들어서 도시간 연결 관계 하위 분야들을 또 보면 가져다가 정리를 쭉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이제 세부적인 것들이 도시간 연결 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제 제가 그 식별을 했고요. 도시체계 성장 발달은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계시고 도시체계 응용 측면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앞에 세 분이 얘기한 것들을 쭉 정리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1차 분류를 네 가지로 구성요소, 연결관계, 성장 발달, 응용, 도시체계 이렇게 네 가지로 할 수 있고 하위를 또 세부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얘기한 네 가지 도시체계 대분류 연구 주제 그리고 하위 분류들 수십 개를 가지고 그간에 나온 도시체계 논문들 수백 편을 들여다보고 앞에서 도시구조처럼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체계 구성요소 연구 성과는 크게 5, 6가지로 또 세부 분류를 앞에 그에 따라서 해보니까 이 도시의 입지 분포와 관련된 도시 구성요소 연구 성과는 찾으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식별할 수 있는 것은 64년 홍경희 선생님 한국의 도시 분포 이 논문도 제가 본래 100여 쪽 유인물에서는 얘기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요 홍경희 선생님 요 논문이 본인으로서도 거의 초창기 도시지리 논문이고 한국 도시지리학에서도 거의 63, 64년에 강대현, 이한순, 홍경희 이런 논문들이 이제 논문으로는 거의 앞에 그 5손가락에 들어가는 순위에 발표 순서대로 출연 순서대로 이제 그런 겁니다. 요게 이제 식별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 구성 요소, 도시체계 구성 요소에서 이제 작은 두 번째로 중심성 연구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숫자가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박영환 선생님이 이제 낙산지리에 이런 것들을 72년에 논문을 발표한 것부터 최근에 이 연구는 이제 80년대 후반에 끊어지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성준용, 주경식 이런 논문이 이제 한국 도시체계 중심성과 관련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준 교수님이 도시체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문이나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가운데 한국 도시의 중심성부터 연구를 또는 중심지 시스템부터 중심지 체계부터 또는 중심지 체계에 앞서서 도시화부터 얘기를 하고 계신 걸 제가 이번에 정리하면서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시 구성 요소에서 도시 규모 분포와 관련된 이제 분야들이 최기업 선생님부터 최근 80년대 최근이 아니고 80년대 후반에 이루어진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런 이제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 공통적인 차원 요 얘기가 이제 이런 연구들이 있고 주요 연구 성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적인 차원 연구, 디멘전 연구는 이제 성준영 선생님 연구부터 시작해서 최재현 선생님 요 2000년대 초반에 요 박사학위 논문 주제와 관련된 요 연구까지 주요한 연구로 많이 리스트해 보니까 인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도시 체계 구성 요소에서 이 개별 도시의 도시 기능적 역할 이 연구는 이제 이 도시 구성 요소 5가지 하위 주제 가운데 가장 이제 수적으로 많은 걸로 제가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63년 이한수 선생님 논문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김학훈 교수님 한국 도시의 기반 기능 이 연구에 이르기까지 최소 인구 요구치 연구까지 쭉 이게 많이 이거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다 적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많이 인용되고 있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이 얘기는 앞에서 그다음에 이제 이 도시 체계 5가지 서너 가지 분야 가운데 도시간 연결관계, 도시 구성 요소에 이어서 도시간 연결관계 이 부분에 오면 이제 연구가 도시 구성 요소만큼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이제 연구가 7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있습니다. 최재형 교수님 연구가 여기 또 있고요,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연구로 상호작용과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연구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 발달. 도시 체계 이 세 번째 하위 분야로 성장 발달 연구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구조나 이 도시 연계를 이 변화 발달 성장 측면에서 보는 연구들이 적지 않은 수가 있었고요. 이것도 이제 초창기부터 최근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이 63년에 강대현 선생님 연구라든지 74년에 홍시환 선생님의 연구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것을 도시체계 성장 발달 연구로 볼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강대현 선생님, 홍시환 선생님 논문부터 아마 도시체계 성장 발달 연구로 넓게 보면 식별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인용이 되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시체계의 마지막 본론적인 주제로, 네 번째 주제로 도시체계 응용 측면의 연구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런 하위 주제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인용되는 그런 논문이었고, 이 중에서 특히 이현 선생님의 논문이 많이 인용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타로 도시체계 일반적인 이론 방법론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한 선생님 논문도 이렇게 있습니다. 쭉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는 자료로 확인을 했습니다. 일반적 연구 동향으로 이런 것이 있고요. 기타 여기에 포함해서 얘기를 할까 말까 했습니다만 그냥 놓습니다만 참고하시라고, 이 도시 구조론이 됐든 도시 체계론이 됐든 국내에서도 이 계량지리학과 관련된 연구나 어떤 이해 이런 것들 또는 방법론으로 계량지리학이 또는 지리통계학이 동원되지 않으면 다 상식적으로 도시구조론, 도시체계론이 연구가 될 수 없는데, 다행스럽게 우리의 경우 이 도시지리학 하는 분들께서 이런 계량지리학과 관련된 서적들, 논문도 있습니다만 다음에 봅니다만, 이런 서적들이 계량지리학 얘기가 아직 요 다음에 나옵니다. 이 기타 연구 성과로 도시체계에 관한 단행본들이 있습니다. 서너 권이 있는데, 제가 확인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도시체계와 관련된 단행본이 이렇게 5가지가 한국의 도시 시스템, 경제금융 도시체계와 세계도시론, 글로벌 세계도시론, 또 이기방 선생님 등이 편집한 글로벌 시티리전, 이런 것들이 도시체계론 책으로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앞에서 미리 말씀드린 이 도시구조론, 도시체계론 연구하는데 계량지리학적인 어떤 배경이 이해가 없었으면 이 도시구조, 도시체계 연구가 어려웠을 텐데, 다행히 우리 도시구조론, 도시체계론 연구하는 많은 도시지리학자들이 이 계량지리학과 관련된 논문들도 적지 않게 쓰셨고, 주요한 것만 소개한 거고, 단행본들도 이렇게 꽤 있는 것으로 제가 그동안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요 도시체계와 관련된 구성 요소, 연결 관계, 그다음에 성장 발달 응용, 이런 부분과 관련된 얘기들은 제가 앞에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도시구조, 도시체계와 관련된 연구 성과는 얘기를 다 한 것으로 하고요. 도시구조와 관련된 21개 분야의 연구 성과를 대략 받고, 도시체계와 관련된 5, 6가지 분야를 대략적으로 연구 성과들을 봤습니다. 논문 제목 중심으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도시지리학에서 도시구조, 도시체계와 관련된 연구 과제를 제가 한 10가지 정도 그냥 두서없이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방 대도시, 수도권 말고 지방 대도시 중에서도 중소도시의 도시구조 연구가 논문이 됐든 단행본이 됐든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우리 도시구조 연구가 사례 지역이 거의 대부분 수도권 또는 서울 대도시권 또는 서울 특별시에 한정돼 있고, 지방의 경우 일부 광역시 몇 개의 대도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정도만 있고, 나머지 중소도시들 또는 지방에 있는 광역시가 아닌 도시들, 춘천이라든가 청주라든가 이런 그런 대도시급 밑에 있는 대전, 대구, 광주 밑에 있는 인구 50만 내외의 도시들 연구는 거의 도시 내부 구조가
또는 그 밑에 인구 10만, 20만 도시는 거의 완전히 연구 대상으로 소외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관한 연구가 완성이 돼야 한국의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관한 연구들이 다 합쳐질 것 같다. 그래서 한국 도시 구조의 어떤 일반론 또는 특수성이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연구 과제 두 번째로, 이 지방의 대도시권 또는 지방의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어떤 지역 수준, 리저널 수준의 도시체계 연구 또는 리저널 범주 안에서의 어떤 일상 도시체계, 그래서 이 NUS 연구 말고 이것 중심으로 돼 있는데, 이 RUS나 DUS 연구도 없는 거는 아니지만 많이 누락돼 있다. 그래서 이 NUS 하위에 있는 RUS하고 DUS 연구가 거의 안 돼 있기 때문에 NUS 연구가 꼭대기만, 머리만 있고 허리하고 다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의 도시체계가 조금 좀 기형적으로 보이고 연구가 좀 뭐라 그러나요? 완성이 안 된 상태다. 제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구조 연구하고 도시체계 연구가 좀 학문 도시지리학 안에서도 도시구조 연구와 도시체계 연구가 수적이든 질적이든 좀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개별 연구자 차원에서도 개별 도시지리학자가 가능하면, 앞에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개별 연구자가 도시구조 연구와 도시체계 연구를 좀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 현재 어떤 것을 하고 있든지 조금 더 학문적인 여유가 생기고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나머지 하지 않고 있는, 주로 하지 않고 있는 나머지 하나, 도시구조가 됐든 도시체계가 됐든 또 좀 하여튼 학제적이 됐든 개별 연구가 됐든 도시지리학자가 도시구조 도시체계를 다 좀 논문 수준이 됐든 강의 수준이 됐든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게 학문 차원에서도 도시지리 학회 차원에서 두 연구가 좀 많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개별 연구자 차원에서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이제 여기 앞에 3번과 4번에서 이제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국의 메리도 그렇고 국내의 경우 이기석, 김인성준, 남용중 이런 분들, 여기 앞에 나와 계신 최계준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분들이 연구 성과를 보면 대개 도시구조와 도시체계를 비중의 구성 비중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부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조금 무리한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한국의 도시 내부 구조와 도시체계를 좀 동시에 들여다봐야 도시구조, 도시체계 다 제대로 보이고 한국의 도시지리가 다 제대로 연구되고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시구조, 도시체계가 앞에 첫 번째 말씀드린 도시구조 연구와 도시체계 연구가 이 도시지리학의 어떤 본질적 연구 영역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시구조 도시체계로서 도시에 대한 이원적 인식에 기반한 도시지리학 연구를 좀 그동안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유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최근에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도시지리학 이외에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이 도시학, 어바노로지가 굉장히 많이 돌출적으로 나오고 있고, 도시지리학 하시는 분들도 이와 관련된 저술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학을 도시지리학자들이 주도해야 되고, 또 도시지리학도 해야 되고, 도시지리학을 중심으로 또는 도시지리학에 기반해서 또는 도시지리학이 선도해서 도시학도 선도하고 주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도시지리학과 도시학을 각각의 정체성을, 각각의 연구 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도시학도 도시지리학자가 주도하기 위해서는 도시지리학의 정체성 내지는 어떤 본질을 더욱더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두 개가 중첩되거나 두 개가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이 혼란스럽게 되는 그런 상황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얘기는 그 앞에 바로 앞에 이번에 나온 도시지리학회에서 서평에서도 조금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제 주관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연구 과제 6번째로 좀 앞에 얘기들과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 한국 지금을 현대 도시라고 하면 그 앞에 근대 도시, 일제가 만든 부득이하게 또는 개항기부터 만들어진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사실상 만든 한국 근대 도시의 도시구조 도시체계 연구를 현대 도시구조 도시체계, 현대 한국 도시의 도시구조 도시체계 연구 성과가 방대하게 현재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일제가 만든 또는 개항기부터 만들어진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진 근대 도시, 한국 근대 도시의 도시구조 도시체계를 좀 지금 현대 도시지리학자들이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 근대 도시의 어떤 그 선행적인 것들이 현대 한국 도시의 도시구조 도시체계에 상당히 많이 이식이 됐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근대 도시, 특히 일제강점기 근대 도시의 도시구조 도시체계를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문화 역사 지리학에서도 개항기 또는 일제강점기 근대 도시를 문화역사 지리학에서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문화역사 지리하고 도시지리는 뭐 여러 가지 이론 방법론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역사 지리는 도시구조 도시체계라는 뭐 단어 자체 개념 자체가 없는 상태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특히 도시지리학에서 한국 근대 도시 연구를 많이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일제강점기에 특히 그 일제가 조선총독부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개발 연구자들이 그 일제강점기 근대도시에 관한 식민지 근대도시에 관한 그 지지들을 뭐 조선지지 총론, 조선지지 지방론, 강론 또 뭐 부군읍 지지들을 정리해 놓은 곳이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한 200여 권, 제가 실물로 확인한 것만 해도 한 200여 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지는 부록에 일부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이 부분들을 좀 빠르게 좀 그 도시지리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 한국 지리, 조선지지라고 일제시대에 일본 놈들이 해놓은 요것들에서 좀 자신들이 만든 한국 근대 식민도시의 도시구조 도시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어떻게 써놨는지 어떻게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그것들을 그 한국 지지, 조선 지지, 총론, 지방론으로 만들어 써놨는지 한번 지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얘기고요. 그다음에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뭐 한두 가지 그냥 참고로 도시구조, 도시체계에 관한 전문서들을 좀 썼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2020년에 도시지리학 개론을 썼는데요. 한국의 도시구조론 책은 남 교수님께서 많이 정리를 해놨고 2015년에 도시공간구조론 그다음에 수도권의 도시구조 얘기도 많이 책으로 정리가 돼 있고 근데 일반적인 도시구조론 전문서를 좀 학부나 대학원생들이 볼 수 있는 것을 우선 좀 작은 분량으로라도 조금 어설프더라도 학회가 됐든 개인 연구자가 됐든 일반적인 전문서로서 이 뭡니까 한국의 도시구조론 같은 것을 좀 일반적인 도시공간구조론은 있으니까 한국의 도시구조론 책을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한국의 도시체계와 관련된 저술도 80년대 성준영 교수님이 쓴 거 이외에는 이미 한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국의 도시체계도 한국의 도시구조 책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도시체계 책도 하나 지금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집약해서 학회가 됐든 개인이 됐든 한국의 도시체계도 좀 단행본으로 하나 있어야 되고 한국의 도시체계 이외에 일반적인 도시체계론 단행본도 좀 하나 번듯한 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앞에 얘기와 이 얘기를 정리하면 한국의 그 도시구조와 관련된 단행본이 짧게라도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한국의 도시체계 그다음에
일반 도시체계론 전문서가 이렇게 3가지가 좀 추가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도시지리학 개론이 됐든 한국지리 총론 뭐 지방론이 됐든 그다음에 일부 도시학 개론 뭐 이런 곳에 보면 한국의 그 도시지리 부분을 이렇게 기술하면서 이 도시구조, 한국의 도시구조와 한국의 도시체계 얘기를 뭐 짧게 길게 써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록에는 조금 자세하게 그 서지를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이 부분들도 조금 다시 도시지리학 개론이나 한국지리 총론 지방론을 또는 도시학 개론을 쓰는 경우에 이 일반적인 도시구조 도시체계론이나 한국의 도시구조 도시체계론을 일반적인 도시구조 도시체계론 그다음에 한국의 도시구조 도시체계론을 조금 좀 정리해서 정확하게 썼으면 좋겠다. 현재는 상당히 다양하게 써 있고 일부 굉장히 그 오류 내용도 적지 않고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뭐 학부에서는 뭐 도시지리학 개론을 한두 강좌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대학원 뭐 교육대학원이 됐든 특히 일반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에서 뭐 교육대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도시지리학 개론 형태 말고 도시구조론 도시체계론 강좌를 조금 좀 누락시키지 말고 좀 다수 좀 도시구조론도 한두 개, 도시구조론 1, 2, 도시체계론도 1, 2 이렇게 해서 좀 뭐 반필수 비슷하게 해서 이 학문 후속 세대 석박사 도시지리학 연구자들이 또는 일반 다른 세부 계통지리학을 연구하는 분들도 대학원 과정에서 도시지리학 개론 수준을 좀 많이 넘어서서 굉장히 많이 연구되어 있는 이 도시구조론, 도시체계론, 일반론, 또 한국의 도시구조, 도시체계가 좀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 조금 보편적으로 연구되고 강의되고 그 과정에서 이 도시지리학 연구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요약과 재현과 관련해서 그 여기지요? 아닙니다. 그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이게 앞으로 가려면은 이렇게 되죠. 그 제가 마지막으로 한 5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재현, 전망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앞에서 한국 도시지리학의 성과 과제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도시구조 도시체계론 연구가 어떤 일반적인 도시구조 도시체계론뿐만 아니라 한국의 도시지리에서도 도시구조 도시체계 연구가 중요하다. 이 도시구조 도시체계가 도시구조 도시체계 연구가 도시지리학의 어떤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뭐 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계시는데 몇 분 말씀만 그대로 갖다가 인용을 하면 남 교수님이 이제 최근에 이런 말씀을 제가 1분만 빼와서 뭐 조금 과장될 수 있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고요. 논문에서. 그다음에 최재형 교수님께서도 관련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논문에서 도시체계 연구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세계 도시체계 네트워크 도시체계 얘기하고 계시고 도시구조 연구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얘기보다 이제 자세하게 도시구조 도시체계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남 교수님께서 또 조금 기존의 자료에서 90년대 후반에도 요 도시구조 도시체계 연구와 관련해서 정보화 도시, 도시재구조화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시구조 도시체계와 관련된 도시재구조화 관련된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손정열 선생님도 관련 논문에서 특히 도시체계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자료를 보면 손정열 선생님의 일련의 네트워크 도시와 관련된 자료를 보면 특히 도시 내부 구조가 됐든 도시 체계가 됐든 이 네트워크 도시로 또는 네트워크 도시 체계로 개별 도시의 구조와 도시 체계가 다 수렴된다, 통합된다 이런 말씀을
요 자료들에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혹시 오해를 하실까 봐 도시지리학의 본질이 도시구조, 도시체계다. 뭐 일반론이든 한국 도시지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도시지리 응용이나 이런 그 얘기가 또는 연구 분야가 안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 도시지리 응용 분야 연구도 매우 중요한데 최근의 도시 변화, 최근의 도시지리학의 요구와 관련해서 도시구조, 도시체계에 기반해서 방대한 변화무쌍한 도시지리 응용 분야 연구도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호상 교수님 제가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네. 제 말씀은 일단 여기까지 드리는 걸로 하고요. 네. 네, 선생님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두서없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장시간 우리 후학들이 다시 한번 도시지리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 도시지리학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화두를 저희에게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방대한 내용을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동안 평생 담으셨던 도시지리학 계에 어떤 메시지로 남겨주실지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발표 전에 최원혜 선생님께서 나눠드렸던 프로시딩에 있는 내용에 좀 오류들이 있어서 그걸 더 보완을 하셔서 좀 더 완성도 있는 원고로 수정을 해서 학회 홈페이지에 별도로 다시 게재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신 내용 그 원본은 추후에 학회 홈페이지에 다시 원고 형태로 별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학들에게 특히 이제 도시지리학에 입문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정말 좋은 가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 중에 가장 좀 또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석사 다니고 그럴 때 도시지리를 공부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같이 공부하시던 뭐 선생님들, 그러니까 선후배님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게 이 중소도시 연구가 제대로 안 됐다. 도시와 관련해서. 그리고 뭐 그 도시 구조도 특히 도시 구조와 관련해서 그때 그랬는데 여전히 그런 상황이라는 걸 보고 좀 또 그 지방에 한 뭐 광역시 이하 수준에 사는 그런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이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뭐 도심구 공동화도 상당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교외 개발도 하게 되면서 그 기존 도시 구조가 완전 바뀌고 있는데 뭐 약간 그런 상황에서 좀 안타깝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최원 선생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런 그러니까 중소도시보다는 좀 크거나 하여튼 뭐 이런 도시들을 연구해 나가고자 할 때 뭐 과거 연구들 중에 좀 저희가 좀 뭐랄까 바이블처럼 읽을 만한 것은 없는지 그런 거 몇 가지 있으면 간단하게 소개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제가 그런 자료는 많이 갖고 있지 않고요. 잘 접하지 못했고요. 연구가 거의 뭐 단행본이 됐든 논문이 됐든 중소도시의 내부 구조가 됐든 또는 도시체계 차원에서 중소도시 들여다보는 것들은 도시체계 연구에서 중소도시는 거의 뭐 아예 처음부터 자료에서부터 배제되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이 대도시 연구와 중소도시 연구는 아예 시작부터 로데이터부터 또는 연구 방법론부터 국내가 다 많이 상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소도시 연구 또 지금 뭐 앞에 최재형 교수님 오늘도 발표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거의 뭐 축소 소멸돼 가고 있는 지방의 이 중소도시들에 관련된 어떤 그 연구 접근 어프로치 이거는 도시지리학에서 좀 많이 좀 집중적으로 학회에서도 좀 논의를 하고 개별로도 좀 접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이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참고로 오늘 드리는 이 도시지리학의 본질로서 도시구조, 도시체계 연구, 뭐 연구 성과, 과제 이 얘기들은 제가 그 80년대 초에 이석 선생님한테 도시지리를 배울 때부터 아주 뭐 기가 따갑게는 아니지만 시종일관 한 20년 들은 얘기입니다. 그분한테 쫓아다니면서 여기 계시는 최전 선생님
통해서도 많이 제가 배웠고요. 그렇게 공부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이쯤에서 제가 주제는 없지만 한번 좀 얘기를 좀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수년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년하고 1년 반 전에 나오면서 연구실에서 자료를 대부분 다 버리고 나왔고, 그래서 정리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예. 네, 예, 또 혹시 뭐 더, 유상 교수님, 제가 한 네네, 말씀. 네. 예, 주한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분에 넘치는 제 이름을 계속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아까 민망해갖고 카메라를 사실 껐습니다. 정말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주 교수님 오늘 말씀하신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120%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면면을 보니까 우리 또 도시지리학의 미래를 짊어질 많은 또 젊은 연구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 교수님 말씀에 제가 한 3분 정도만 간단하게 들으면서 제가 느끼고 조금 첨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에 연구 경향을 쭉 정리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우리 도시지리학회, 특히 지리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점을 달리하면서 꾸준히 연구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새롭고 신선한 그런 주제를 새로 발굴하고 연구하는 것은 좋겠지만은 사실 도시라고 하는 본질 자체가 시점에 따라서도 늘 새로운 모습이 나타날 만큼 끊임없이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주제라도 10년 단위로 계속 그 주제에 대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우리 전혀 다른 도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어떤 하나의 주제를 선택을 하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지리학은 사실은 도시지리학자가 하는 것이 도시지리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리학은 지리학자가 하는 것이다라고 왜 What is geography? is what geographers do. 이게 바로 정답지듯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리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과거와 같이 우리만의 잔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학술지 평가 작업을 제가 했습니다. 뭐 이제 지나갔으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학술지 평가 작업을 하면서 느낀 점이 우리 도시지리학회지가 의외로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기고를 하는 그런 학술지가 돼간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름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가 우리 본연의 접근 방법과 우리 본연의 분석 틀 그리고 사고의 틀을 우리가 잘 모를 경우, 즉 지리학사와 지리학 방법론에 아주 단단한 기반을 두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내심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면에서 볼 때 조 교수님 발표가 너무 사실은 전 좋았습니다만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타 학문과 도시라고 하는 주제는 공유하되 우리만의 시각을 갖출 필요가 있다. 우리 지리학자들만이 던져줄 수 있는 시각과 솔루션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부가해서 첨언을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만 알 수 있는 또 소수의 연구자들만이 알 수 있는 아주 난해한 언어의 유희에 따른 그런 아주 이론지향적이고 또 담론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소수의 어떤 어려운 단어, 정의를 따로 각주로 보질 않으면 도저히 이게 뭔 말인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언어의 잔치보다는 뭐 그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이론을 개발을 하려면 개념의 틀 속에서 사실 현실을 다시 재분석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른 학문 분야에 비교를 해서 우리가 가지는 나름대로의 장점을 부각하려면 반드시 현실에 발을 디디고 문제 해결 지향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3시에 이제 박판기 군하고 같이 오늘 발표를 박판기 군이 아마 하게 될 텐데요. 축소도시 문제는 도시 축소와 지방 소멸 문제하고 관계되어 갖고 최근에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됩니다만 이 부분은 저한테 호주 학자가 연락을 올 정도로 지금 국제적으로 핫 이슈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이게 중국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한 바탕을 두고 국제적인 또 우리 도시지리학 커뮤니티하고 계속 소통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학회장을 할 때 남경대학의 그 교수 하나랑, 그러니까 중국에도 도시지리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놨었고 일본하고도 길을 열어놨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뭐 팬데믹 상황이라 갖고 좀 어렵긴 합니다만 차기의 차후 우리 젊은 연구자들은 이런 면에서 볼 때 동아시아의 학자들하고도 끊임없이 소통을 좀 하셔야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오늘 최 교수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추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많은 연구를 해주셨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재형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 한 분 정도만 더 질문 또는 뭐 여러 가지 또 첨언, 뭐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습니다. 한 분 정도만 말씀을 더 들었으면 합니다. 제가 좀 말씀을 그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최원호 선생님 너무 좋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은요, 혹시 선생님 책 쓰실 생각이 없으신지? 아유, 제가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이 자료도 정리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게 다른 분들의, 거의 모든 분들의 연구 성과를 제가 평가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 중간에 몇 번 치우고 다른 주제를 건드렸었습니다. 한 2가지. 그런데 결국은 그거는 또 불가능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일을 했는데요. 이걸 했는데요. 이게 지금도 굉장히 좀 내심으로는 걱정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책은 무슨. 뭐 한국의 그 도시 지리학 전문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선생님이 한국 도시 지리학의 역사를 쭉 리뷰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책을 쓰시기에 지금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써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이 교수님 말씀드리면서 사실 저도 원포를 하려고 그랬는데 선생님 한국의 지리학사 책을 좀 써주세요. 도시지리학은 너무 분야가 좋고요. 그건 이게 아니고요. 지리학사 책을 쓸 사람이 선생님밖에 안 남아 계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제가 요 자료 바탕으로 해서 뭐 지리학사과, 한국 도시지리학사까지는 아니고 자료를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제가 그 현재 그 정연하면서 가지고 나온 자료들을 풀질 못했습니다. 요 주공 아파트에. 그래서 자료가 좀 더 정리되면 조금 더 오자 탈자 정리해서 조금 한번 자세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하나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더 있었는데, 선생님 말씀해 주신 그 향후 연구 과제 중에 뭐 저한테는 가장 와닿는 게 중소도시의 구조에 관한 연구, RUS, 뭐 DUS, 일상 수준에서의 도시체계에 관한 연구, 뭐 이런 연구들입니다. 사실 우리 도시지리학이 많이 이제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크게 성장을 해왔습니다만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다면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의 삶의 문제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삶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도시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최재원 선생님도 아까 말씀을 비슷한 맥락에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지금 말씀해 주신 연구 과제를 좀 더 살려서 좀 우리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 더 감히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면은 우리 도시지리학회 차원에서 각 도시별로 하나씩 도시 지지를 써나가는 작업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과거에 회장을 할 때 사실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우리 이사회에서 냈고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문제는 계속 한번 논의를 해서, 뭐 우리 한국의 도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에 대한 얄팍한 단행본을 계속 시리즈로 이렇게 쭉쭉 한번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해보면은 도시지리학의 대중화에도 상당히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히 제안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민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도시지리 출판 이야기를 했더니 움찔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제 눈에 보였거든요. 네, 공론화가 될 수 있길 개인적으로 희망해 봅니다. 네,
이번 세션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우리가 저기 사회 끝나고 여기 오늘 대부분 참석하셨던 선생님들 간단하게 인사를 나눴는데 늦게 오셔서 인사를 못하신 분들이 몇 분 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분 인사 말 좀 듣고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류현택 선생님 뭐 여러 가지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인사 네. 겸해서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할 말이 많은 건 아니고요. 최은혜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뭐 도시 구조, 도시 체계가 가장 전통적인 우리 도시지리학의 핵심이고, 아까 여러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뭐 지방 도시에 관한 이야기도 저도 뭐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고 정말 많이 부족한 분야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저희 도시지리학자들 중에 특히 지방에 있는 교수님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에 이영민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2020년에 이제 도시지리학 개론을 학회 차원에서 발간을 해서 지금 제 3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좀 뭐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근데 제가 출판사였던 박영사 그 담당자하고 제가 들었던 바는 저희 도시지리학자들만이 우리 도시지리학계 또는 학생들이 구매하는 것보다 다른 분야의 일반인들이 더 많이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대중성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학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심지어 부동산 하는 사람들까지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시지리학 우리 학계 내에서만 보는 개론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중성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여담입니다만은 박영사에서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팔리는 책이 별로 없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쓰셨던 저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이제 이영민 교수님께서 이제 각 도시들마다 지지 형태로 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한국의 도시라는 책을 우리 학계 차원에서 과거에 이제 발간한 적이 있는데 이제 시간도 어느 정도 많이 흘렀고 좀 현대적인 맥락에서 그런 작업들을 뭐 단기간은 아니지만 좀 우리가 장기적인 플랜으로 좀 이렇게 업데이트된 그런 한국의 도시 책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뭐 인사 말씀 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거리가 자꾸 늘어나는 느낌입니다. 네, 네, 손정열 선생님,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서울대학교 손정열입니다. 저는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이제 뉴질랜드에 1년간 연구년 갔다가 왔고요. 갔다 와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을 직접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나중에 이제 동계학술대 정도의 대면으로 만나 뵙게 될 때 또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최연혜 교수님 발표 여러 가지 이제 교훈적인 차원에서 많이 이 좋은 부분들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사실 지난번 최 교수님께서 서평 써주셨을 때 처음에 이제 학회지를 받고 서평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이게 서평 맞나? 그리고 이제 읽기 시작하면서 그걸 읽어봤더니 저도 이제 사실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그런 부분들을 교수님께서 이제 그 안에서 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많이 공감이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현대 도시라는 게 이제 점점 더 복잡해지고 도시지리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다양화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연구들의 어떤 방법론이라든지 대상이라는 측면이 확대되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아까 최재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지리학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확대가 일어날 때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말 그대로 최원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지리학을 점령할 수 있는 좀 그런 상황도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개인적으로는 좀 느끼고 있어서
각자가 이제 어떤 분야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개인적인 연구의 관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한 연구 분야가 도시지리학의 뿌리에서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 근원은 어디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반복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런 기회들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가벼운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는데 계속 네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민경 선생님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인사드립니다. 경북대 지리교육과의 고민경입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고요. 오늘 지금 최원혜 선생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도시지리학 공부를 해본다고 해도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오늘 정말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최원혜 선생님 이런 좋은 발표 자료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런 자료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다음 김희순 선생님 나가셨나요? 화면을 끄고 계신데. 아,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인사 시간이 많이 소진된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아서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혹시 또 빠뜨린 분 안 계시죠? 네, 공지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세션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